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제가 며칠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좀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뭐 친구 만나고 하고 그래서 좀 정신없어서 못했었는데,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방송과 다름없이, 어, 뭐 주가는 거의 요즘에 그 정상의 고지가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의 소제목을 다룰 정도로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서 계속 이제 정상 탈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첨보 뭐 이런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뭐 LNF 리포트, LFP 가격 폭주 뭐 이런 이슈, 차량용 반도체 이슈, 주춤하는 SKIT 이렇게 소재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서두에 맨날 하는 것처럼 뭐 일자별로 요즘에 보고 있는데 계속 80%대에서 되고 있다가 4월 50일, 4월, 오늘 4월 20일인데 어느 정도 에코프로비엠이랑 결국은 계속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갭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1위, 3위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시총이 1월 달에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을 왔었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지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이런 배터리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배터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좀 세부 주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요게 3개월 표인데 3개월 밴드가 오늘 고점을 찍었다가 그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 반등을 조금 그나마 만회를 해서 24만 1천원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에 이르러 있고 1년치로 보게 되면은 25만 5천원이 그 한번 고점을 찍었었고 그래도 24만 거의 지금 25만원 근처가 24만 25만원 근처가 거의 상단 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회복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워낙 노이즈 많은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하락을 했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그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해 있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4위 업체로 보고 있었었죠. LNF,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 기술력이나 캐파 부분이나 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저가라고 좀 낮은 경쟁력이라고 봤던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지금 1년 내에 거의 최고치 밴드에 이것도 올라와 있다. 물론 양극재 전체가 올라와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아직도 부진한 상황이지만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해결되면서 보급형 양극재가 확대가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에 반해서 물론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다른 소재랑 비교를 하실 때 보통 PER을 많이 보는데 22년도 말고 23년도를 많이 보게 되죠. 2년치를 끌고 와서 미리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 한 40배 정도 수준의 지금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낮은데 이것을 PER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PER만 보고 이거 딴 데는 다 40배 받고 있는데 얘네만 20배, 23, 20배, 30배 막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받고 있어라고 해서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SKC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동방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존 그 업체도 따른 게 있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배터리만 한 게 아니라 MLCC라고 해서 이런 뭐 코팅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 그 캐리어 뭐 코팅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 오늘 배터리 소재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 소재가 뭐 또 기술 개발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떠 있고 그러니까 기존 업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배터리도 잘하고 있어서 지금 쌍두마차 같이 잘 흘러주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모시 소재를 그렇게 유심 깊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순수 소재 업체가 아니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코스모시 소재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소재만, 배터리 소재만, 한 2차 전지 소재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소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같이 보고서 밸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소재 업체인지, SKC도 그 다른 소재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PER이 20, 내년 걸로 해봤자 20배 정도대 수준이죠. 그래서 이 기존 업체들은 보통 뭐 PER 뭐 10배대, 10배, 20배 정도 수준 받는 거고,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미래 그 수주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30배, 40배까지도 용인이 되는 거니까 그 평균선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 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는 당연히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순수 소재인지 아닌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태와 이런 그 신기술 얘기도 나왔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런 배터리 업체 오늘 또 실적도 잘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 개의 업체 포스코 케미칼만 빼고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별개로 노이즈가 있었고,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바쁜 와중에 또 못할까봐 막 그 할 말을 잠깐 적었던 부분인데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상하이가 재개됐었죠. 근데 이게 또 막 말이 많았죠. 상하이 뭐 재개됐다, 월요일날 오픈한다 그랬다가 또 하루 또 뭐 화요일로 또 미뤄지고 막 했었죠. 근데 월요일날 사실 저는 제가 그때 방송을 못했지만 월요일에는 저는 바로 일요일에 그 테슬라 재개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를 줄 알았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주가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되었지만, 결국에 화요일에는 또 뭐 그 또 반영이 돼서, 뭐 이것 때문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월 화에 걸쳐서 뭐 테슬라가 결국 다시 상하이가 화요일날 오픈되면서 이렇게 또 주가도 LNF도 반영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사실 뭐 하루하루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이렇게 맞추지는 못한다. 이런 거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뭐 결국은 제가 그 며칠 동안 바랬던 부분은 금리 이슈도 아니었고 뭐 나스닥 뭐 이런 이슈도 아니었고, 오직 저는 테슬라 상하이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테슬라 밸류체인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섹터가 훈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크게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또 이게 아직 테슬라 상하이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상하이 물류 부분이나 지금 테슬라가 재고가 1주, 2주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폐쇄로 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품이 없으면 또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그러니까 셧다운 이전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는 아직 뭐 반 정도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최대한 빨리 교대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캐파 램프업을 최대한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소재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부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테슬라 상하이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는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다른 매크로 이슈는 지금 중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단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상단 밴드를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물이 어느 정도 그 상단에 물려 있던 분들이 이제 또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항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급 이슈는 별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그 리포트들도 나오고 반영돼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공시 같은 것들 뭐 레드우드나 아니면은 수주 공시 같은 것들 이렇게 딱 터져 주면은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매크로 이슈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잘 이렇게 모든 주가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딱 타이밍 맞춰서 나오면 좋겠지만, 매크로는 저는 가만히 있어만 주면은 감사하는 상황이지만 항상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3월에 거의 뭐 지금 얘네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다 같이 얻어 터진 것처럼. 그래서 항상은 현금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적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한 분들은 조금 조금씩 뭐 만들어가는 그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많이 털어야 되는 부분은 뉴스에 털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독자분들은 꼭 일부는 그 뭐 더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감사한 일이고요. 일부는 뉴스에 좀 현금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정 갖춰도 현금이 많이 지금 고갈이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참으면서 다 소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마련을 하는 것도 정신 건강이나 이런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다. 다만 그걸로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면 또 뭐 상대적으로 뭐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뭐 첨보 같은 것도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전액 회사잖아요. 경쟁력이 있는데 원래 지금 이 기존에 여태까지 그 소재 업체 간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왔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테슬라였죠. 테슬라 밸류체인은 굉장히 이 반도체 이슈를 차량용 반도체 이슈를 피해가는 그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었고, 작년에 4분기 때부터 1분기까지 좋은 이유가 LNF하고 첨보 이런 회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막 에코 프로비엠조차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었죠. 그 이유가 최종 OEM을 테슬라를 갖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런 중국향의 매출이 노출이 돼 있는지 여부, 이가 컸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이게 참 주식은 알 수가 없듯이 상하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이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상하이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이제 회복을 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첨보가 영향이 제일 크고 있죠. 지금 중국 뭐 상하이 자동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CATL 뭐 공장도 일부 뭐 중단되고, 그 상하이 그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지금 막 샷다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 부분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첨보도 뭐 거의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20% 20%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점을 향하고, 고점 부분 더 갈지 안 갈지 코로나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공포는 상단 쪽에 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씩 그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상하이가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바로바로 회복 안 돼도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어요. 2,000만 원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바로 여기서 1,000만 원 딱 넣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개미들, 저희와 같은 개미들은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또 내려가면 또 기뻐하는 상황에서 100만 원 담고, 또 기뻐하면서 더 내려가면 200만 원 담고, 500만 원 담고, 1000만 원 담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도 요즘 배터리 소재가 굉장히 좋은 상단 배드에 있는데, 이런 중국차, 기존에 워낙 좋았던 중국차 이슈 때문에 올랐던 첨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원래 저도 사실 좀 기존에도 갖고 있었어요. 사실 팔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상하이가 터지면서 이제 이익률을 깎아 먹었지만, 뭐 사실 제 비중은 뭐 LNF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럴 때 모아가고 있으면 있다. 뭐 이거 따라 하신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에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은 뭐 이런 펀더멘탈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장기적인 마인드로. 그렇죠? 뭐 한 달 내에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는 워낙 신장률이 계속 좋았죠. 몇백 프로씩 지금 혼자, 기존 캐파도 큰데 몇백 프로씩 150%씩 지난 3월 달에도 그렇게 신장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3, 4월 달에 꼬꾸라지고 있겠죠. 테슬라 상하이에 비견할 바가 아니라 거기는 원천 다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주가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탄산 리튬
이 정도예요. 이게 상해 전기차도 중단되면서 이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LFP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이고 저희 삼원계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이게 주로 쓰고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이 주춤할 정도로 이렇게 음, 공급 수요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보 같은 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존에 좋은 영향을 끼치던 중국 전기차가 갑자기 이렇게 큰 노이즈로 흔들리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일정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하나 뭐 삼원계와 LFP의 가격 차이가 줄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LFP는 주로 중국 기업이 만들고 있고 뭐 보급형 전기차에 확대되는 추세였다. 최근 LFP와 삼원계의 가격 갭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원래 양극재 원가는 LFP 대비 좀 과장이 있었지만 3-40% 정도 높았으나 최근 가격 급등으로 가격 차이가 11% 축소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펜이 없어서 마우스로 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이 구조 왜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오냐라고 보시면은 NCMA 이렇게 있고 3원계 글씨 좀 못 써도 마우스로 조작하는 거여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LFP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인산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리튬 기반이에요. 근데 FP 같은 경우는 워낙 싸니까 뭐 이게 차치해두고 여기에 가장 그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리튬이에요. 리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리튬도 들어가고 NCMA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NCMA 다 소재 가격을 미치고 L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수산화 리튬이 거의 뭐 150% 올랐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리튬이 뭐 수산화 리튬 얘네들 NCMA 위에 들어가는 거는 수산화 리튬인 거고 이 밑에 LFP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이 탄산 리튬인데 이 L이 예를 들어서 200% 올랐어요. 그럼 LFP는 뭐 똑같으니까 전체가 200%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여기도 리튬이 뭐 210% 올랐어요. 근데 NCM이 예를 들어서 그 니켈은 또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150% 올랐어요. 코발트 100% 올랐어요. M이 100%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 같은 경우는 150% 오르는 왜냐면 다 평균이니까 이게 물론 소재 비중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리튬이 워낙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NCM도 많이 올랐지만 리튬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소재 구성비에 따라서 좀 오히려 나머지들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LFP는 200% 올랐고 얘네들은 평균 하니까 150%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둘 다 리튬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머지 소재에 대비해서 더 리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 LFP 양극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갭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했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이 리튬 가격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투자자의 첨보를 보면서 내리면서 기뻐하면서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투자자의 자세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상하이 공쟁도 잘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베를린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거의 뭐 최악의 실적 신규 가입자가 줄어서 지금 뭐 25% 이상씩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 아닝도 뭐 잘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LNF 리포트는 뭐 간단히 뒤에서 언급을 할 거고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도 아닌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전기차가 많이 쓰이면서 차량용 반도체 기존에 내연차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늘어났다는 거죠.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똑같이 회복됐다고 하면 수요가 지금 몇 배나 늘어나서 계속 이게 오래 갈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전체 섹터가 좋아져야지 지금 SK IET 같은 경우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하이니켈 양극재나 이런
그 분리막의 그 가격 같은 것도 더 약간의 쇼티지가 좀 나와야지 뭐 양극재 쇼티지나 양극재 하이니켄 쇼티지 말고 양극재 전체로의 쇼티지나 아니면은 그런 수요가 강하게 나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분리막의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그 구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하다라는 부분을 참조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음, 여기서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SK혼 양 매출이 일부 감소할 전망인데 나머지는 지금 워낙 테슬라 쪽은 워낙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온 매출량은 얘네한테는 6둘둘짜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니켈 비중이. 그래서 보급형 양극재를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급형 양극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쇼티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이 생산을 하는 것들은 쇼티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쇼티지여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런 보급형 또 걔네들이 전체 지금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LNF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니켈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50% 6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에코프로 BM도 하이니켈 양극재가 비중이 뭐 50%고 나머지가 4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또 뭐 40%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포트폴리오가 뭐 소형 전지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니켈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보급형 양극재는 안 나가는 부분이 이게 결국은 그 배터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가 재개가 안 되는 부분이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뒤에 예전에 했던 것도 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PQC 중에 Q가 그러니까 수요 같은 퀀티티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팽창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분리막도 원래 그렇게 별로 안 좋다가 분리막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요가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향의 차량 생산이 지금 굉장히 좀 회복되는가 싶다가 또 요즘에 또 막 다시 또 셧다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수요가 이제 화끈하게 살아줘야지 이런 보급형 양극재나 분리막 쪽이나 이런 동박 쪽이나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특히 셀 쪽이 또 많이 영향을 끼치죠. 이런 수요 부분이 잘 나와야지.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배터리 쇼티지 오게 되면 이 전체 섹터가 다 날아가는 거고 그게 좀 미뤄지게 되면은 좀 아직은 양극화가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하는 양극화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참조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 리비안 CEO가 세계 배터리 공급 부족 20년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위기인데 이거보다 더 추가적인 그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했고 직접 채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쇼티지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Q가 다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고 뭐 미국이 광산 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그 원재료 같은 경우도 미국이 움직이면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그 광산 니켈 광산 같은 것들을 캐게 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산을 가속화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중국한테 지금 잡히기 싫어서 이렇게 지금 발버둥 뒤늦게 치는 거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 지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소재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워낙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그런 유착 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이야기는 뭐 3%에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 뭐 4680 배터리나 이런
그 바디 그 기가 프레스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다시 인용을 해서 뭐 조금 더 요약을 해보는 시간도 재미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LNF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다 뻔한 얘기여서 뭐 여기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 이게 기대치를 상회하고 곧 생산량이 2배가 더 커진다. 구지 공장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나올 거다. 이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여기서 이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23년 보통 22년 말고 23년을 본다고 했죠. 23년 매출액을 지금 얼마죠? 잠깐만 이게 약간 네, 2조 7천억 정도 그리고 김철중 의원 3조 정도 보는데 2조 7천억 보고 영업이익 이 정도로 보고 순이익 이 정도로 보게 되면은 23년도 PER을 38배 정도 본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 실적치를 올리면 PER이 뭐 저희가 지금 보통 40 컨센 평균은 41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3, 2, 3 정도를 계산하는 효과가 있고 김점중 위원 같이 좀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뭐 37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주가에 따라서 이건 다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30대 후반 쪽으로까지도 좀 내려가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만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뉴스들이 공시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타이밍 맞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이거는 뭐 이런 쪽은 사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KB 쪽에서는 조기 가동을 통한 뭐 이거 그다음에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75%뭐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 세계가 열광하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거기다가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그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양극재를 우리나라 기업이 한다. 거의 약간 가슴 설레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거의 뭐 테슬라의 전 세계가 열광하는 데다가 부품을 납품을 한다. 고정적으로 납품을 한다. 그것도 쉽게 그 납품을 바꾸지 않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소재 업체다. 거의 미래가 사실 보장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큰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이제 기가 팩토리 그 베를린하고 또 미국 공장 하나 또 돌기 때문에 두 개가 더 추가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는 강력할 것이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가슴 설레는 주가로 여기까지 왔는데 곧 저점도 잘 참으시고 왔는데 좋은 결실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타이밍이 딱 맞춰서 잘 나올지 매크로가 움직여 지금 막 가만히만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 주저리 오랜만에 켜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들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